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시장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분위기는 아직도 불확실한 모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주요국들의 증시가 일제히 소폭 하락하면서 이렇게 유로스톡스 50 지수의 지수까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폭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는데요. 0.08% 하락세를 드러내며 4,289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유로존이 올해 1분기에 침체기에 들었고 몇 달 동안에는 상황이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얼어붙은 모습이었고요. 이 1분기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에 유로존에 속한 독일과 아일랜드는 올해 성장률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영국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 상승률이 7.2%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번졌고요. 그 결과로 이렇게 유로스톡스 50 지수 그리고 주요국들의 지수까지도 일제히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네, 국제 유가는 이번에 1.94%로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94% 하락한 70.35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70달러 선에 간신히 머무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사우디에서는 전격 감산 소식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이렇게 국제 유가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넉넉하고 중국의 수요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 쪽에서 수요가 부진할 경우 앞으로의 전망 또한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 유가의 경우에도 1% 넘는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3%, S&P 500은 0.11, 나스닥은 0.16% 상승했으며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8% 하락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으로 보면 나스닥이 0.14% 상승하면서 7주 연속 상승하며 2019년 11월 이후 주간 단위로 최장 상승을 기록했고 다우는 0.34%, S&P 500 역시 0.39% 상승하며 4주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S&P 500 지수가 기술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4,300선을 장중 돌파하면서 시장의 에너지가 예상보다 강하게 응축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분석업체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는 빅테크뿐만 아니라 소형주와 순환주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시장은 지난 반년 동안 사람들이 우려하던 것보다 훨씬 탄력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테슬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IT 업종 전반의 랠리를 주도했고 반도체, 항공사 등이 소폭 상승했던 반면 소매, 부동산, 유틸리티, 에너지, 기초 소재는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3.745%, 시장의 공포지수인 VIX 인덱스는 1.3%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지만 다음 달에는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건데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사라지고 고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지난주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예상 밖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13일에서 14일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겠지만 다음 달 25일에서 26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는 오는 14일 금리 동결 가능성은 약 71%로 점치고 있지만 다음 달 26일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약 70% 정도로 점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의 기금 금리 목표치가 지금보다 0.25% 높은 5.25에서 5.5가 될 가능성을 약 53%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강 추세를 보이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물가의 기준으로 삼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근원 물가 지수가 4월에 전달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4.7%가 상승해 예상치보다 각각 0.1%포인트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 2일 노동부가 공개한 고용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신규 고용이 33만 9천 명에 이르면서 시장의 전망치였던 19만 명을 크게 웃돈 점이 이 같은 우려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공지능 즉 AI에 대한 규제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관련 입법을 위한 준비 작업 차원에서 의원 대상 비공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CNN에 따르면 상원이 AI 산업 관할을 위한 포괄적인 법안을 발의하려면 아직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 속에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향후 몇 주간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AI 관련 설명회를 세 차례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설명회는 AI의 능력 수준, AI의 개발 경쟁, 그리고 미 국방안보부서의 AI 활용 현황 등에 대해 다루게 되며 마지막 설명회는 상원 최초의 AI 관련 기밀 브리핑이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NN은 일부에서는 입법 작업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AI 관련 이 법안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포괄적인 법안을 만들 특별위원회를 꾸리거나 여러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계정 공유 차단에 힘입어 미국 내 신규 가입자 수가 4년 반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로 지난 금요일 넷플릭스의 주가가 2.6%가 상승해 $42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안테나에 따르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미 신규 가입자 수가 10만 명이 육박했고 지난달 25일부터 28일 나흘간의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은 안테나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최대였으며 4년 반 만에 가입자 증가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넷플릭스가 지난달 23일 미국을 포함해 100여 개국으로 계정 공유 수수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발생한 상황으로 당시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수수료 확대에 나서면서 넷플릭스 계정은 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가게 구성원들은 집이건 외부 공간이건 프로파일 전환, 접근 관리, 기기 등의 새로운 기능을 통해 어디서건 이 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신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른 이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추가로 월 $7.99를 내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재무부의 5월 미국 재정 적자가 발표될 예정이며 오라클 코퍼레이션 그리고 스트림라인 헬스 솔루션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지난 한 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거의 1년 만에 2640포인트 선을 복귀해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종가는 2641포인트에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원인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급까지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견인했다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어느 섹터에 집중이 됐는지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뜯어보시죠. 네, 먼저 전기전자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이 보이실 텐데요.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 넘는 강세를 기록하며 1.55%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보다도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5.2% 오르면서 11만 5,400원을 가리켰고요. 이제는 12만 닉스라는 타이틀을 탈환할 것인지 이 부분에 집중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서 더욱더 강한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며 이 마감대에는 가장 고점에서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수익률을 쌓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년 사이의 수익률 또한 4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업황에 대한 전망 자체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 반도체 기술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AI 기술의 고도화로 수요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치열한 경쟁에 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이 반도체 산업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따라서 회의에 참석한 이 산업부 장관 등에게 규제 해소를 강조를 하면서 정부가 민간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이 반도체 산업을 더욱더 강화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새 규제 같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거꾸로 국내는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본 건데요. 따라서 반도체 현황과 미래에 나아갈 방향까지 포함을 해 기초부터 점검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또 오픈AI CEO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도체 산업에 조금 더 힘을 써주면 좋겠다. 이러한 발언까지 확인이 되면서 반도체주들을 향한 훈풍이 국내 증시에 또 한 번 도달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2차 전지주들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셋업체들도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3%대 강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3.05% 상승한 60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냈고요.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가면서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2차 전지주들 이 수익률 또한 나쁘지가 않은데요. 1년 사이에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4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그 밖에 LG화학도 2.04%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75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2차 전지 셋업체들도 최근 들어서는 이 소재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니켈과 같은 이 소재와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 사업 분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또 한 번 고점을 찍어내면서 고점을 터치를 했지만 그 이후에 탄력이 살짝은 둔화가 되면서 상승권 내에서 종가를 형성해냈다는 점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I가 0.82%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0.39%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전일 금요일 시장,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테슬라의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금요일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10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스페인 투자 논의 소식이 조명이 됐고요. 연간 37만 5천 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계획이라는 점까지 밝혀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들의 활약이 도드라졌습니다. 네, 이어서 기계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치고 올라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계 섹터일 텐데요. 기계 섹터 안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 그리고 건설기계주들이 최근 들어서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전주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5.92%로 6%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18,97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갈수록 더욱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원전주들을 향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만 살펴보실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원전이 본격 수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소형 원자로인 SMR까지 고려를 할 경우 원전 부문 기업 가치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NH투자증권의 분석도 제시가 됐습니다. 이 관련 부문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따라서 5%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기계 섹터 내에서는 최근 들어 건설기계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두산밥켓이 연일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나머지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1%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며 11,3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가는 883포인트에서 형성이 됐고요.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도드라지는 섹터는 단연 반도체 주들이었습니다.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주들까지도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는 모습이었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HPSP가 6.47%, 동진세미캠이 1.2% 올랐고요. 심택이 3.29%, 하나마이크론이 3.63%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그뿐만 아니라 유진테크도 1.45%로 1%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나머지 관련 종목들까지도 상승불을 켜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앞서서 살펴드렸던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에코프로비엠만이 0.19% 소폭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LNF는 1.68% 강세를 다시 한번 기록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대주전자재료 9.41% 상승한 10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10%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앞서서 이 화학 섹터 내에서 2차 전지주들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1%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폐배터리 쪽으로 매수세가 또 한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최근 시장의 트렌드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세빛캠이 3.34%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92,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중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장 막판에 급등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감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도 살펴보셔야겠죠. 우선 화장품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최근에 주도하고 있는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단연 마녀공장일 겁니다. 마녀공장이 12.74% 상승한 46,9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고요. 상장 첫날에 따상을 기록을 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둘째 날에도 12% 넘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보시면 12.7%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마녀공장을 필두로 해서 일부 화장품주들이 모두 다 고개를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클리오가 1.85% 올랐고요. CNC 인터내셔널도 3.11% 오른 46,45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코스메카 코리아도 2.21% 오른 18,07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호재 소식 있는 종목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인데요. 현대바이오가 29.86%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33,0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두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 관련 치료제인 제프티의 긴급 사용 승인 요청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1명 더 추가됐다는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인 현대바이오의 이러한 소식이 부각이 되며 상한가를 기록한 채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글로벌 증시까지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